종가의 판단은 종사종팔의 개념과 직장인에게 필수적인 자동화의 세계를 엿본 위대리. 이제 그는 단순한 매매를 넘어 자신만의 무기를 찾고 싶어졌습니다. 안정수익 아빠님, 오늘 종사종팔의 원리부터 왜 우리가 엑셀이나 구글 시트로 자동화를 해야 하는지까지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머리가 좀 아프시죠?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대리님은 이제 감으로 투자하는 도박판에서 벗어나 데이터로 투자하는 카지노의 주인이 되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카지노의 주인? 그 표현이 참 와닿네요. 그동안 저는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손님이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카지노는 절대 지지 않아요. 왜냐? 확률이 그를 편이니까요. 룰렛에서 0과 00이 있는 이유, 블랙잭에서 딜러가 마지막에 카드를 받는 이유, 모두 아주 작은 확률의 우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작은 확률의 우위를 주식시장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저 어젯밤에 구글 시트 함수 찾아보다가 멘붕이 왔습니다. V룩업이 뭔지도 모르겠고 if 함수 하나 쓰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당연하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퀀트 투자는 결국 시간을 이기는 싸움이니까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위대리님은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트를 공부하면서 종사종팔 말고도 여러 가지 전략을 좀 더 깊게 파보고 싶거든요. 유튜브를 뒤져봐도 너무 파편적이고 어떤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혹시 저 같은 초보자가 파이썬 같은 코딩 없이도 스프레드시트만으로 다양한 전략을 공부할 수 있는 교과서 같은 책이 있을까요? 교과서라? 아직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퀀트 입문자들에겐 이미 성경이나 지도 같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타스 리스트 33입니다. 나타스 리스트요?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저자 필명의 나타스님인데 10대 개인 투자자십니다. 리스트는 전략 목록이라는 뜻이고 33은 책에 담긴 전략의 개수죠. 이 책은 교보문고 2025년 POD 어워즈에서 우승한 화제 책입니다. 와, POD 어워즈 우승이요? 대형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출판하는 방식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실전 경험이 풍부한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만의 노하우를 책으로 펴내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대형 출판사의 책보다 실전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실행 가능성입니다. 보통 퀀트 책들은 복잡한 파이썬 코드를 들이밀어서 초보자들을 좌절하게 만들죠. 이거 따라해보세요 하면서 300줄짜리 코드를 보여주는데 코딩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따라합니까? 아, 맞아요. 저도 유튜브에서 퀀트 강의 봤다가 파이썬 코드 나오니까 바로 뒤로 가기 눌렀어요. 하지만 이 책은 다릅니다. 파이썬 코딩 없이 구글 시트나 엑셀만으로 구현 가능한 33가지 전략을 담고 있어요. 스프레드시트도 처음에는 어렵지만 요즘에는 AI의 도움을 받는다면 누구나 작성 가능합니다. 33가지나요? 그게 다 다른 전략인가요? 네, 그것도 그냥 이론적인 전략이 아니라 미국 주식 레버리지 ETF에 최적화된 실전 전략들입니다. 저자가 직접 백테스트를 통해 검증한 연평균 수익률 30% 이상의 놀라운 성과들을 보여주죠. CAGR 30%요? 잠깐만요. 워런 버핏이 50년간 연평균 20% 정도 아닌가요? 그것보다 높다고요?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 백테스트 결과이기 때문에 실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레버리지 ETF를 사용하기 때문에 변동성도 훨씬 크죠. 버핏은 안정적으로 20%를 50년간 유지한 거고, 이 전략들은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노리는 대신 리스크도 큽니다. 아, 그렇군요.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로직들이 숨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책의 목차를 보면 오늘 우리가 다룰 IBS 매매법부터 변동성 돌파 전략, 음봉 매수법, RSI 분할 매수, 폭락장 대응법 등 시장 상황별로 꺼내 쓸 수 있는 무기가 가득합니다. 당장 사서 봐야겠네요. 퀀트 투자의 지도, 가슴이 뜁니다. 위대리님도 이 책을 보시면 내가 코딩을 못해도 나만의 자동매매 시트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으실 겁니다. 공포를 사는 기술, IBS 전략. 지난번에 종사종팔의 개념과 직장인에게 필수적인 자동화의 세계를 엿본 위대리. 이제 그는 단순한 매매를 넘어 자신만의 무기를 찾고 싶어졌습니다. 위대리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주가가 올랐다고 칩시다. 그런데 얼마나 강하게 올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퍼센트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2% 올랐다, 5% 올랐다. 그것도 방법이지만 더 정교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 주가와 B 주가가 둘 다 오늘 3% 올랐어요. 그런데 A는 장중에 5%까지 올랐다가 3%로 마감했고 B는 장중에 1%까지 빠졌다가 3%로 마감했어요. 둘 중 어떤 게 더 강한 상승일까요? B 아닐까요?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니까 힘이 더 세다는 뜻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힘을 숫자로 표현한 게 IBS입니다. Internal Bar Strength, 직역하면 봉 내부의 강도라는 뜻이에요. 봉 내부의 강도요? 네, IBS는 오늘 하루의 전체 가격 범위 중에서 종가가 어디쯤 위치해 있느냐를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보여줍니다.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종가에서 저가를 빼고 그걸 고가에서 저가를 뺀 값으로 나누면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수학을 좀 못하는데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오늘 TQQQ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가정해 볼게요. 시가는 50달러, 고가는 55달러, 저가는 48달러, 종가는 49달러예요. 자, 계산해 볼까요? 고가 55에서 저가 48을 빼면 7달러요. 좋아요. 이게 오늘의 전체 움직임 폭입니다. 이제 종가 49에서 저가 48을 빼면 1달러요. 그럼 1 나누기 7은 계산기 두드려 볼게요. 0.14요. 정확합니다. IBS가 0.14라는 건 오늘 주가가 움직인 전체 범위 중에서 종가가 바닥에서 겨우 14% 위치해 있다는 뜻이에요. 거의 바닥권에서 끝났다는 거죠. 아하, 그럼 IBS가 0에 가까우면 바닥에서 끝났고 1에 가까우면 고점에서 끝났다는 거군요. 완벽합니다. 이해가 빠르시네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IBS가 0.9라면 어떤 상황일까요? 고점 근처에서 마감했다는 뜻이죠. 장중에 많이 올랐고 그 상승을 거의 유지하면서 끝났다는 거네요. 정답입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알렉산더 파고니디스라는 연구자의 논문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성과 통계. 미국 ETF 기준 IBS가 0.2 이하일 때 매수 시 다음날 평균 수익률 0.35%, 이머징 마켓은 0.45% 수준입니다. IBS가 0.8 이상일 때 매수 시 다음날 평균 수익률 0.13%, 손실 발생입니다. 승률은 IBS가 낮을 때 매수하면 승률이 약 60%에 육박하며 높을 때보다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큰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은 강할 때 사라고 하잖아요. 추세 추종이라고. 오르는 주식이 더 오른다면서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투자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철학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위 대리님이 말씀하신 추세 추종이에요.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내린다는 논리죠. 네, 그거 많이 들어봤어요. 다른 하나는 평균 회귀입니다. 주가는 결국 평균으로 돌아온다는 논리예요. 너무 올랐으면 내려오고 너무 내렸으면 올라온다는 논리죠.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둘 다 맞습니다. 다만 시간 프레임이 다릅니다. 장기적으로는 추세 추종이 맞아요. 좋은 기업은 계속 올라가고 망해가는 기업은 계속 내려갑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평균 회귀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오늘 너무 빠졌으면 내일은 반등하고 오늘 너무 올랐으면 내일은 조정받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서 IBS가 0.2 미만일 때, 즉 오늘 바닥권에서 끝났을 때 사면 내일 반등할 확률이 높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IBS가 0.2 미만일 때가 얼마나 자주 나오나요? 너무 드물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이에요. 통계적으로 대략 20에서 25%의 거래일에서 IBS 0.2 이하가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신호가 뜬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잦지도 너무 드물지도 않은 적절한 빈도죠. IBS 0.2 이하? 평균 회귀. 단기 과매도 공략. 이거 진짜 혁명적이네요. 폭발하는 파도를 타라. 변동성 돌파 전략. 레리 윌리엄스의 철학은 명쾌합니다. 시장은 어제 작게 움직였으면 오늘은 크게 움직이고 어제 크게 움직였으면 오늘은 작게 움직인다는 경향이 있어요. 에너지가 응축됐다가 폭발한다는 건가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마치 스프링을 누르고 있다가 놓으면 튀어오르는 것처럼요. 시장이 조용했던 날 다음에는 큰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폭발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돌파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아침에 시장이 열리고 어느 정도 움직임이 생기면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바로 전일의 움직임 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식을 보여드릴게요. 레인지는 전일 고가에서 전일 저가를 뺀 값이고 매수 기준가는 당일 시가 더하기 레인지 곱하기 K입니다. K는 뭔가요? K는 돌파를 판단하는 민감도입니다. 보통 0.5를 많이 써요. 즉 전일 움직임 폭의 반만큼 오늘 시가에서 더 오르면 상승장으로 판단하고 매수한다는 뜻이죠. 좋습니다. 어제 TQQQ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제 고가는 52달러, 어제 저가는 48달러, 레인지는 52에서 48을 뺀 4달러예요. 그리고 오늘 시가가 50달러로 시작했습니다. K가 0.5라면 매수 기준가는 예시 50 더하기 레인지 4 곱하기 0.5는 50 더하기 2는 52달러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52달러를 돌파하는 순간 바로 매수합니다. 아, 오늘은 상승 에너지가 터졌구나 라고 판단하고 올라타는 거죠. 근데 돌파했다가 다시 떨어지면 어떡해요? 가짜 돌파인 경우도 많지 않나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변동성 돌파 전략의 최대 약점이에요. 속임수 또는 휩소우라고 부르죠. 돌파는 척하다가 다시 꺾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K값 조정입니다. K를 0.5 대신 0.6이나 0.7로 높이면 더 확실한 돌파만 잡을 수 있어요. 대신 진입 기회가 줄어들죠. 민감도를 낮추는 거네요. 두 번째는 손절선 설정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아래로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이라는 규칙을 세우는 거죠. 그래도 손실이 발생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있죠. 바로 IBS 필터를 결합하는 거예요. 아까 그 IBS요? 네, 생각해보세요. IBS가 공포를 사는 평균 회귀 전략이고 변동성 돌파는 폭발을 타는 추세 추종 전략이죠. 이 둘은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인데 어떻게 결합해요? IBS를 필터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규칙을 세워볼게요. 변동성 돌파 신호가 나왔을 때 어제 IBS가 0.7 이상 과매수이면 진입하지 않음. 어제 IBS가 0.7 미만이면 진입. 아, 어제 이미 너무 올랐으면 오늘 돌파가 나와도 가짜일 확률이 높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레리 윌리엄스의 변동성 돌파 전략에 IBS 필터를 추가했더니 최대 낙폭이 18,000달러에서 9,000달러로 절반이나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와, 리스크가 반으로 줄었다고요? 네, 물론 수익률도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리스크 대비 수익률인 샤프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어요. 즉, 더 효율적인 투자가 된 거죠. IBS와 변동성 돌파. 이 두 개가 마치 방패와 창 같네요.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좋은 비유입니다. IBS로 바닥을 잡고 변동성 돌파로 상승장에 올라타고 그리고 이 두 전략을 조합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게 바로 퀀트 투자의 묘미입니다. 변동성 돌파는 장중에 신호가 뜨잖아요. 직장에는 낮에 주식 못 보는데 어떡해요? 바로 그래서 자동화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손으로 주문을 넣어도 실행 가능합니다. 자동 감시 주문이라는 방법을 이미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주문을 이용하면 특정 조건에 맞춰서 미리 주문을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관리를 위해선 최소한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줘야겠죠. 와, 결국 모든 길은 스프레드시트와 자동화로 통하는군요. 내년엔 이걸로 은퇴할까? 위 대리님, 마지막으로 책의 서문에 있는 경고를 잊지 마세요. 이런 단기 전략들은 심리적으로 유지하기가 장기 투자보다 5배는 더 힘듭니다. 네? 왜요? 공식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신호가 바뀌고 손절도 잦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실을 확정짓기 싫어하거든요.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아, 손절하라는 신호가 떴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게 된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아, 오늘은 느낌이 좀 쎄한데 하면서 원칙을 어기게 돼요. 한 번, 두 번 원칙을 어기다 보면 전략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반드시 기계적이고 자동화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는 시스템. 시트에서 매수 신호가 뜨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수. 손절 신호가 뜨면 아무리 아까워도 손절. 이걸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기계가 되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게 바로 나타스 리스트 33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전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죠. 맞아요. 감정은 고리고 기계가 되자. 이제 무기는 얻었으니 이 무기를 다룰 시스템을 만들 차례입니다. 송송님의 시트 이제 제대로 밝혀보겠습니다. 퀀트 투자의 보물주도 나타스 리스트 33을 손에 넣고 IBS와 변동성 돌파라는 강력한 쌍검을 얻은 위들이. 하지만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입니다.